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전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보안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맞자. 또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맞자. 보안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심정이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지난 6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보면 당시 검찰개혁 정부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유명 정치패북러 도민닉경은 이렇게 밝혔지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8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악을 가해야만 한다면 한 번에 해야 하고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고.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정치의 현실을 설명한 말입니다. 상대의 권한을 줄이려면 단번에 줄여야 합니다. 조금씩 건드리면 상대는 매번 고통을 느끼고 매번 분노하고 매번 복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통치자는 칼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빼앗을 거면 명확히 빼앗아야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거면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보안수사권 정도는 남겨주자, 완전히 없애면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검찰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검사들이 원하는 것은 보안수사권 몇 조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갖고 있던 권력을 기억합니다. 사건을 지고 사람을 부르고 언론에 흘리고 정치인을 압박하고 퇴직 후에는 정관으로 시장에 나가던 구조 전체를 기억합니다. 하극상도 잘하면 대통령까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대권 후보로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본인들이 윤석열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조금 양보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빼앗겼다는 원한입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개혁은 화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형태입니다.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이고 반대자들에게는 나약함처럼 보입니다.
개혁 대상은 감사하지 않고 개혁 지지층은 실망합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모든 공격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알던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서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관리의 언어가 됩니다. 정치는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반발이 무서워서 어설프게 놔두면 결국 싫어할 사람은 그대로 싫어하고 믿어준 사람만 떠납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오래 기억되게 천천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은 질질 끌고 좋은 일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권력도 잃고 명분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아니 진짜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이유도 있겠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는 여당 그릇론, 이른바 모두를 포용하라는 주장이 김용남 사태와 결합되면서 진보 진영에 불만이 싹 텄고 이것이 배신감으로 번지면서 지지에서 이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유시민 작가의 우려가 다시 소환됩니다.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칭 누이재명들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는 이유가 검찰개혁 실패, 윤석열 등장 아니었나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심지어 문재인 이전으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자는 주장에 이렇게 동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모순적인 행태를 굳이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누이재명을 선동하는 자들이 다른 속셈이 있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 결국 이재명을 지키는 것은 정청래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자 정청래의 시간임을 알리는 사자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